80년대엔 어떤 배드신이 있었을까? 그때도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할 수 있었을까? 라고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80년대 배드신을 통해 이름을 알린 여배우 탑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하는 1990년대 초반 하이틴 스타로 유명했던 여배우입니다. 남자 중고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책받침 여신으로도 불렸죠. 마지막 승부와 사랑이 꽃피는 나무 등 좋은 작품에도 많이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연기 생활을 할 것만 같았던 그녀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일찍이 데뷔한 그녀는 15살 때 길소뜸이란 작품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원치 않는 노출 장면을 찍게 되죠. 중2였던 이상아가 감당하기엔 너무 수위 높은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대신 나서 이건 못 찍겠다 항변했지만 결국은 노출신을 찍게 되었죠. 당시 해당 씬에서 이상아는 전라를 노출했으며 지금까지도 필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아는 당시 감독님이 안 찍을 거면 이때까지 찍은 필름값 다 물어내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찍었어요. 라고 언급했죠. 요즘 같으면 큰 문제가 되었겠지만 당시엔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아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뒤흔든 인기 스타로 성장했죠. 이보희는 젊은 시절 한 미모였던 여배우입니다. 원미경, 이미숙과 더불어 80년대 3대 트로이카로 유명했죠. 그녀의 이목구비는 중국 배우 공리와 꽤 닮았습니다. 이보희는 유명 에로 영화였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극중에서 그녀는 성욕에 대한 일탈을 꿈꾸는 여대생으로 출연하죠. 당시 이 영화는 지나친 노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유두를 포함해 여성의 가슴 전체가 노출된 흔치 않은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정도의 노출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보희는 노출 장면을 잘 소화해냈을 뿐 아니라 몸매에 대한 찬사도 들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예쁜 걸로 유명했죠. 서양권 배우와 비교해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우동이라는 영화에도 캐스팅되며 섹시 스타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어우동은 무릎과 무릎 사이보다 2배 많은 관객을 동원했으며 작품 또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까지 받았죠. 그야말로 이보희 전성시대였습니다. 손우일라는 얼굴은 앳되지만 몸매는 풍만한 반전의 여배우였습니다. 당시 몸매 좋은 여배우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녀는 잡지 모델과 영화 단역을 전전하다 큰 작품 하나를 만납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산딸기2. 손우일라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옛 연인을 그리워하는 역할로 나오죠. 영화 중간중간 이와 관련된 노출신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개봉 당시 언론에서 말하길 손우일란이란 배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1세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작품을 찍을 때 손우일란의 나이는 고작 만 18세였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죠. 지금 같았으면 영화는 개봉도 못하고 감독 또한 구속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손우일란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고 규제 또한 약했기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산딸기3에서도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산딸기는 총 6편의 시리즈로 제작되었지만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리즈는 손우일란이 출연한 2편과 3편입니다. 이기선은 팬층이 확실했던 미녀 여배우입니다. 앳된 얼굴에 청순과 섹시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죠. 걸그룹 트와이스의 사나, 그리고 중국의 여배우 유혁비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기선은 깊은 밤 갑자기란 영화에서 샤워씬을 통해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냈습니다. 평상복 또한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어 볼륨감을 드러냈죠. 사실 이 영화는 공포영화지만 이기선의 노출로 인해 에로 영화로 아는 사람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척키와 같이 목각 인형 을 통해 공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영화의 평은 상당히 좋은 편이며 네이버에선 9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반드시 재평가돼야 하는 영화다. 공포와 에로가 뒤섞인 환상의 궁합이다. 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기선은 이 작품 이후 약 5년간 배우 생활을 하다 이른 나이에 은퇴합니다. 정윤희는 얼굴이 지나치게 예뻤던 여배우였습니다. 장미희, 유지인과 더불어 70년대 미녀 트로이카로 불렸죠. 정윤희는 호불호가 없는 완성형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역대 최고의 대한민국 미인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희, 황신혜, 김희선, 김태희로 이루어진 계보죠. 그녀의 전성기를 본 남자 배우들은 외모로만 보면 정윤희가 최고였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정윤희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란 영화를 통해 배드신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그녀를 보기 위해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군복을 빌려 입고 영화관을 찾았다고 하죠. 이 영화로 그녀는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차기작도 토속 영화를 고르게 되죠. 이 영화의 이름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당시 학생들은 앵무새 몸으로 때웠다로 제목을 바꿔 부르기도 했죠. 이 작품은 정윤이의 노출 영화로 마케팅되며 엄청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영화를 직접 본 사람들은 에이 생각보다 노출 많이 안 하네 라며 아쉬워했지만 작품 자체는 크게 흥행했습니다. 정윤이 또한 한 번 더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2연패를 달성했죠. 정윤이가 얼굴로 탑이라면 원미경은 몸매로 탑입니다. 그녀는 CG 수준의 컴퓨터 몸매로 유명했죠. 덕분에 데뷔 때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예쁜 외모와 연기력 그리고 화끈한 몸매까지 수많은 남자 팬들을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여인 잔혹사 물레야 물레야란 영화를 통해 그녀만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작품성도 인정받고 연기력도 인정받은 영화였죠. 이후 잔여목이란 영화를 통해 잠재력을 터뜨립니다. 잔여목은 시바지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극중 원미경은 시바지로 들어와 적나라한 몸매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노출된 그녀의 관능적인 몸매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미숙은 지금도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여배우입니다. 눈물의 여왕, 북극성 등에 출연해 여전히 고급진 외모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녀는 데뷔 때부터 빛나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인지도를 쌓았고 원미경에 이은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뽕이란 영화를 통해 노출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작품은 에로 영화계의 고전답게 시도 때도 없이 배드신이 나옵니다. 극중 이미숙은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은 남자 배우들과 번갈아가며 야릇한 장면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입소문을 탔고 에로 영화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워낙 핫했기에 지나가던 국민학생을 잡고 물어봐도 뽕이란 영화를 알 정도였죠. 현재는 4K 화질로도 복원되어 한국영화 고전 채널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안소영은 에마부인이란 영화로 30만 관객을 끌어모은 여배우입니다. 그해 최고 관객수를 기록하며 성인 배우의 대표 반열에 올랐죠. 그녀는 이 작품에서 사업가 남편을 둔 유부녀로 등장합니다. 극중에서 남편이 성적으로 무관심했기에 혼자서 욕구를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이 장면은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소영은 이런 장면들을 잘 소화해내며 같은 해 산딸기란 작품에 출연합니다. 육감적인 몸매로 많은 화제를 모은 그녀는 숱한 남성 팬들을 만들었죠.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로 승부하려 했지만 섹시 이미지를 지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우란 직업에 심한 회의감을 느끼며 브라운관에서 멀어져 갔죠. 80년대를 주름잡았던 8명의 섹시 여배우님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작품으로 꾸준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